저는 김종인 증인, 장경식 증인, 그리고 김준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증인과 장경식 증인 나와주시죠. 화면 띄우시죠. 김종인 증인, 네. 저 시작하겠습니다. 류일임의 동생 류희목이 2023년 9월 5일 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톡 보이시죠? 네, 네, 당사자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보고서 작성했죠? 맞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옆에 있는 전 종편 보도채널 팀장인 장경식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장경식 증인께서는 김종인 증인으로부터 보고서 보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장경식 팀장이 류일임 증인에게 보고하러 간 사실까지는 김종인 증인 알고 있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경식 증인, 김종인 증인에게 받은 보고서 류일임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김종인 증인, 네. 보고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한다는 사실을 김종인 증인에게 혹시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직원 입장이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쭤볼게요. 보고하러 갔다 와서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그동안의 증언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과방에서 보고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증언을 바꾸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작년 6월, 7월, 9월, 10월 총 5차례 현안 질의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수사기간 이전에 과방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류일임 위원장이 장경식 단장 과거 장경식 단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단장에게 류일임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2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박정영 감사실장 계십니까? 예. 지금 들으셨죠? 예. 네, 재조사하세요. 관련 사건 재조사하세요. 들어가세요.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답변하십시오. 재조사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지금 이 순간. 제가 알기로는 이 신청을 관련해서 권익위에 저희가 조사 결과는 통보했고요. 권익위에 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잠깐만요. 생각하고요. 방심위 차원에 조사하십시오. 방심위도 일하라고요, 감사실장님. 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다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김종인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 구글 부사장 면담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류일임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난 적 있죠?
네. 네, 근데 그 부사장이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 삭제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표현을 프라미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이크 슈어라든지 커미트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서 당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출장 전에 준비해간 초안과 또 이제 위원장께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준 초안이 두 가지 초안이 있었는데 그 초안에는 이제 약속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은 없었던 거고요. 네. 류일임 위원장이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증인에게 줬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리고 구글 부사장 면담 때 민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류일임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테이블을 쳤잖아요. 맞죠? 그 이제 부사장이 그 신속 삭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확약을 하지 않으니 류일임 위원장이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렇죠? 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글과 우리가 구글에 협조할 사안이 많잖아요. 방심위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구글 측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가 그 한국 법인에서 왔었고요. 예, 그 당황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들어가셔도 좋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경식 증인도 류일임 위원장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장경식 증인의 저 증언이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경식 증인은 지금 하신 이 증언이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이진숙 위원장? 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이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자, 방통위 판결문 찾아봤습니까? 예. 없죠? 아니 기각 의결에 그런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한글 독해가 그렇게 안 돼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조성은 처장 마이크 받으세요. 그 위원장이 말하는데 안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훈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판단들은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이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판결? 없죠. 제가 아니 저희가 가만히 법적 계세요. 판단을 받은 가만히 것을 말씀드린 계세요. 겁니다. 제가 지금 조성은 처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이전에도라는 말을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조성은 처장? 답 못하겠죠, 곤란해서. 1월 23일 이전에 이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런 판단 받은 자료 가져와라 이거였어요. 자료 못 찾았다고 하죠?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장께서 이전에도라는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에 대하여 아까 누군가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했죠? 네. 제가 방통위 설치법 제1조 2조 드렸죠? 예. 거기에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아니야. 해주셔서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있습니까? 이 공정한 법에 있습니까? 방송 환경에 걸치는 법에 겁니다. 있습니까? 공정한 방송 법에 환경. 있습니까? 저가 그 법의 조문으로 낭독을 있습니까? 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방통위 설치법에 법에 대해서 있냐고 설명을 물었습니다. 드린 겁니다.
법에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이 법의 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환경,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가 있냐고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정 방송이라는 용어를 그럼 자제를 없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법조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아니 설치 방통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어서 틀렸다는 설명을 얘기를 드린 하고 겁니다. 있는 겁니다.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이라는 말과 공정한 방송이 방통위 설립 취지 목적이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제가 이 방통위 설치법까지 뽑아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법 탄핵이다 이렇게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거에 수긍하는 취지로 하는데요. 헌재 이진숙 탄핵안 4대4 기각 수용합니까? 기각 판결 수용합니까? 인정합니다. 네. 1월 23일 헌재가 국회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 기각은 4대4. 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8대0 판결. 인정합니까?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 인정합니까? 헌재가 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합니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저는 제 기각 판결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기각 판결만 수용하고 본인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적법하다는 건 수용 안 합니까?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인정하냐고 묻는 거예요. 왜 본인 헌재가 본인 탄핵을 기각하면 그건 수용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헌재가 국회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고 8대0으로 판결하면 그건 인정한다는 말을 못 합니까? 그 판결 나온 거 답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헌재 판단 인정 안 합니까?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이진숙 탄핵안 4대4 기각 인정한다면서요. 그거만 인정합니까? 헌재에서 탄핵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제가 이 인정 안 자리에서 합니까?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본인이 기각돼서 돌아오는 그 내 입맛에 쏙 맞는 건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고 국회에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 이건 8대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말을 못하겠다는 저런 법적 인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네. 누가 그만하자고 했죠 지금?